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특허 하나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학계가 이걸로 꽤나 떠들썩합니다. 퀀텀 앤솔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게 혹시 진짜 초전도체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건데요. 2026년 3월 6일에 퀀텀 앤솔이라는 회사에서 낸 특허입니다. 근데 이름이 반응성 산소 저장 거동 연계 원자층 공정 상태 진단 및 운전장 제어 방법. 이건 뭐 한 번에 읽기도 숨차네요. 그죠? 이름만 보면 진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암호문 같은 문장 속에 어쩌면 초전도체나 차세대 배터리 같은 이런 첨단 제조업의 미래를 확 바꿔놓을 열쇠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길고 복잡한 이름을 세 덩어리로 딱 나눠서 그 안에 대체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반응성 산소 저장 거동.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이 산소 원자를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놓아주는지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밀당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그리 대단하냐고요?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산소 원자 딱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완전히 정말 극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아예 다른 물질이 되는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죠. 바로 ALD, 원자층 증착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정말로 원자를 한 층 또 한 층,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정밀하게 쌓아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초정밀 공정입니다. 이 ALD 공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요, 진짜 정교하게 짜여진 춤사위 같아요. 먼저 화학물질을 싹 주입하고 남은 건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또 씻어내고 이 네 가지 스텝을 정말 셀 수 없이 반복하면서 원자 한 층을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정성이죠. 자, 이제 특허 이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공정 진단 및 제어.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정교한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산소 농도가 좀 이상한데 하고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온도 좀 올리자, 가스 유량 조절하자 이렇게 수정해주는, 말하자면 이 전체 공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조각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산소 거동, 원자층 증착, 그리고 자동 제어. 자, 그럼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합치면 과연 어떤 엄청난 그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결국 이 특허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한 문장으로 이거예요. 산소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원자 한 층 한 층 쌓는 과정을 알아서 척척 조절하는 자가 수정 시스템. 다시 말해 원자를 다루는 초정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공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는 모니터링이랑 AI 제어 기술을 합쳐놓은 건데 대상이 반도체가 아니라 훨씬 더 새롭고 복잡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실험실에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수준이 아니라 이걸로 대량 생산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술이라는 거예요. 연구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할까요? 그냥 대충 만들면 안 되나?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초전도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초전도체 물질들을 한번 보세요. YBCO, BSCO, 이름도 어려운 이런 물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산소가 그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산소가 조금만 달라져도 초전도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산소를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해서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절연체였던 녀석을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으로, 심지어는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로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질의 운명을 쥐력펴력하는 기술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특허는 새로운 초전도체를 발명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즉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라는 점,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즉,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만 재미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조업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연구 단계의 특허는 우리가 이런 신기한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까? 어떻게 자동화할까? 이런 공정 제어와 생산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신호예요. 이제 실험실을 떠나 공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누군가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죠. 이게 1단계, 그 다음엔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공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기계를 만드는 장비 단계, 그리고 나서야 시험 생산을 거쳐서 드디어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멀고 험한 길이죠. 자, 그렇다면 이 퀀텀 앤 솔의 특허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바로 여기, 2단계 공정과 3단계 장비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실험실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실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허들을 넘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이 특허는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제조 공정 기술이라는 것. 둘째, 그 핵심은 원자층을 쌓을 때 산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점. 셋째, 그래서 초전도체처럼 산소에 아주 민감한 물질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이제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화로 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원자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꿈의 물질, 상온 초전도체를 현실 세계로 불러오기 위해 필요했던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요?